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그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거리 측정은 R은 2분의 C 델타 타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써 있는 대로 델타 T는 왕복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펄스를 보냈을 때 받은 시간.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내려가다 보면 PRF의 개념이 있었어요. PRF의 개념은 하이 PRF, 로우 PRF, 미디움 PRF. 그래서 하이 PRF는 속도가 빠른 녀석을 잴 수가 있고, 로우 PRF는 거리가 먼 타겟을 측정하는데 유리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인 레인지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델타 R.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이더가 이렇게 레이더의 그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레이더가 빔폭을 가지는 게 있다고 하면요, 이쪽 각도 측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에지무스라고 합니다. 에지무스 또는 방위각. 에지무스 쪽의 분해능을 방위각 분해능이라고 해서 이것은 결국 빔폭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빔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정밀한, 더 분해능이 좋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 분해능 말고 거리 분해능, 이 축으로 가는 것은 펄스를 이렇게 쏘게 되므로 이것을 거리 분해능, 레인지 레졸루션, 여기 앞에 있는 델타 R이 되겠고요. 이거는 2분의 C 타우. 여기서 타우는 펄스의 폭 또는 밴드위스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2B분의 C, 이런 식으로 거리 분해능이 우리가 주어지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뭐가 있었냐 하면 도플러 주파수. 도플러 주파수는 결국 주어지는 게 최종값이 2V 오버 람다, 이렇게 도플러 주파수가 변한다는 거. 각도가 있으면 2V 오버 람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렇게 각도를 곱해주면 주파수 편의가, 도플러 주파수 편의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거는 그 밑에 있는 레이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더 방정식이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파를 어떠한 형태의 전파를 쏘게 되면 얼마만큼의 큰 전파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중요한 개념인 레이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려면 먼저 안테나의 개념부터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안테나의 디렉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디렉티비티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D라고 쓰고요, 방향성이라고 쓰죠. 우리말로는 방향성. 디렉티비티는 정의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파라볼라 안테나가 있어서 이렇게 전파가 나가죠. 이렇게 빔이 이렇게 나갑니다. 사이드 로브가 이렇게 있고요, 메인 로브가 이렇게 있고, 각도별로 쭉 그림을 그려보면, 파워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0도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요, 이렇게 사이드 로브가 보입니다. 자, 이게 전력일 때요, 0도의 값이 있고 180도 마이너스 180도는 뒤쪽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전력, 최대 전력 피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전부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정도에서 P 에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렉티비티 D의 정의는 P 에버리지 분의 P 피크. P가 두 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디렉티비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샤프한 빔들은 디렉티비티가 높죠.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되기 때문에
사이드 로브가 전력이 낮아서 이게 낮게 되므로 디렉티비티가 큰 것이 더 방향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빔폭이 좁다 같은 얘기겠습니다. 우리 안테나 게인을 G라고 쓰고요. 이것은 E 곱하기 D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E는 효율입니다. 효율. 안테나 효율이 되기 때문에 효율은 근데 보통 거의 1에 근접합니다. 요즘 안테나를 잘 만들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D나 G나 거의 같은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게인이라는 얘기를 하나 알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안테나 이퀘이션을 갖다가 한번 유도를 해보면요. 자, 어떤 점에서 PT의 전력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어떤 이러한 이만한 구체를 봤을 때 사방을 둘러싸는 구체가 있을 때 이 사방을 전체를 통해서 다 나가는 전력의 합은 얼마일까요? 합은 바로 PT가 됩니다. 그러면 요만한 어떤 구멍을 뚫어서요. 요만한 면적이 있을 때 이 면적을 AE만큼이라고도 할 때 요 면적을 통해서 나가는 전력의 합은 전체 전력분의 요 AE가 되겠죠. 전체 전력이란 것은 9. 요 거리를 우리가 만약에 R이라고 치면은 그 전력의 B는 전력은 AP는요. 받은 여기 요 AE만한 구멍을 통과하는 전력은 전체 9의 면적, 표면적이 4파이 제곱이 되겠죠. 분의 요 구멍의 면적 AE 곱하기 PT가 실제로 요 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전 사방으로 나가는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요. 레이더에서는 한쪽으로만 나가는 안테나를 사용하죠. 이렇게 AE 쪽으로 큰 빔폭을 가지는 우리가 안테나를 쓴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이 전방향 안테나와 이 AE 쪽으로의 빔폭이 큰 안테나의 전력의 B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곱하기 1이 아니고 곱하기 G를 안테나 게인을 곱해주면 바로 이 중간으로 나가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쪽에 만약에 AE가 있는데 이쪽에 어떤 구멍이 있는데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포커싱을 하면 당연히 훨씬 더 1보다 훨씬 작은 값이 통과하겠습니다. 이 AE와 안테나 빔은 얼라인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전력이 요 구멍을 통과하는 전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레이더라는 것이 요만한 판을 맞고 다시 돌아가는 반사가 되는 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면을 맞고 그대로 모든 전파가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 면을 맞고 돌아가는 양은 당연히 들어온 양보다는 상당히 작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떤 반사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뒷장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RCS라는 개념이 있어요. RCS라는 개념은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반사계수라고 했습니다. RCS의 단위는 미터 제곱입니다. 미터 제곱의 의미는 우리가 같은 형태의 어떤 구리판이라도 이게 이만한 거하고 이만한 거하고 반사계수가 RCS 반사계수는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질이므로. 하지만 RCS는 다릅니다. RCS는 반사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반사되는 양인데 미터 제곱으로 환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 같은 물질이라도 RCS가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RCS의 우리 물리학적 의미는 전파가 들어올 때 나가는 전파가 얼마나 되는지, 즉 면적의 단위로 나타낸
어떤 그 반사계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사실은 반사계수를 이렇게 곱해야지, R이 반사계수라고 하면 곱해야 될 텐데 우리가 요 양이 요 면적을 맞고 다시 돌아가는 양이 되겠죠. 근데 RCS의 정의에 따르면 요 면적과 반사계수가 합쳐져서 우리가 RCS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RCS 챕터가 있으므로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요 RCS가 바로 면적과 반사계수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우리 전파가 이렇게 뒤쪽으로 다시 본의 쪽으로 전파가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게 적용이 되는데요. 요만큼 전력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이만한 그 원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는 전파는 여기에 면적이 되겠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쓰면은 원래 있던 값, 이 P 곱하기 4파이 R 제곱, 왜냐하면 같은 거리일 테니까 돌아가는 거리가, 분의 자, 그러면 여기를 맞고 원래는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는데요. 1. 요게 바로 여기를 맞고 다시 돌아가는 전파의 양이 되겠죠. 전력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안테나 공학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또는 우리 전자공학과의 클래스가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면적이란 거는 4파이 분의 G 람다 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는입니다. 는 4파이 분의 G 람다 제곱이다. 이 공식은 안테나 공학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공식인데 이걸 유도하려면은 우리가 안테나를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 공식은 레퍼런스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시토즈만의 안테나 공학이라는 책을 참조를 하면 이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사하게 이 면적이 이런 전력이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요 1이 아니고요. 아까 A가 되겠죠. 그죠? A라는 것은 요 안테나의 그 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A가 이렇게 표시가 되므로 다시 쓰면은 전체를 정리를 하면요. 전체를 P R이라고 쓸게. 이제 이번에는 PR은 받은 전력은 요 P 4파이 R 제곱 분의 AE와 R이 합쳐져서 시그마가 됐다고 그랬죠. 곱하기 PT G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는 사실은 이 안테나에 보내는 레이더의 개인이 되겠죠. GT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이 곱하기 4파이 R 제곱, 다시 한번 여기서 들어가는 게 4파이 R 제곱분의 1 A 대신에 얘가 들어가죠. (4파이분의) G 람다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모두 정리를 해주면 PR은 이게 바로 레이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4파이의 전체의 3승 R의 4승 분의 PT, 여기서 G와 GT와 이 G는 같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쪽 안테나의 받은 쪽 또는 보내는 쪽 안테나의 그 개인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G 같은 G가 되고요. G 제곱 람다 제곱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는 RCS 값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유명한 레이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보면은 거리의 사승에 반비례하게 되죠. 전력이 받은 전력이. 그러므로 거리가 2배가 되면 받은 전력은 16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히 감쇄가 심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고 받고 하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을 때는 다른 항목은 조절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반사계수는 적기에 따라 정의가 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G를 우리가 크게 할 수 있죠. 게인을. 그래서 안테나 빔폭을 좁게 할 수 있습니다. 람다를 크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람다가 너무 커지면 주파수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PT를 가장 크게, 매우 크게 보내는 게 거리를 잘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레이더 방정식은 하나, 레이더 방정식 전에 이그젠플 문제에 나온 것들도 레이더 방정식을 주어지고 각각의 물리적인 양을 설명해 보시오, 그런 문제들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 밑에 가면은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그 식이 있습니다. 자, 1.52식이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이즈 피규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노이즈 피규어라는 거는 시간이 나면은 뒤쪽에 한번 노이즈 피규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인풋 SNRB, 그 다음에 아웃풋 SNRB를 이렇게 나눠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인풋 SNRB가 위쪽, 아웃풋 SNRB가 아래쪽이 되겠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SNRB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좋죠. 왜냐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되기 때문에 S가 시그널, 노이즈, 이건 파워의 비입니다. SNR이라는 거는 파워의 비이기 때문에 이 S가 신호가 크면 노이즈보다 크면 좋으니까 SNR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럴 때 F를 이렇게 입력대 출력에 SNRB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아까 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위쪽으로 좀 더 가보면은 주파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주파수 어떻게 계산하죠?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코사인 2파이 곱하기 20t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주파수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경우에 주파수는 20이 되는데요. 주파수는 요 안에 있는 코사인 또는 사인 안에 있는 값을 시간축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시간축에 관해서 미분한 후에 그러면 각속도가 나오고요. 각속도를 2파이로 나눠주면 그게 주파수가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2파이 곱하기 20이 되죠. 나누기 2파이를 해주면 20이 결국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20Hz 이렇게 되죠. 주파수 개념은 이 전체가 사실은 위상인데요. 위상 부분을 코사인이나 사인 안에 있는 위상 부분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한 후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FM이나 이런 건 어떨까요? FM 같은 경우 여러분들 통신 시간에 배웠던 FM 신호 어떻게 만들죠? FM 신호가 우리가 XT가 만약에 어떤 보내고자 하는 신호다 하면 어떻게 하죠? 코사인 2파이 곱하기 적분을 해주죠. 이렇게 XT DT 이렇게 해주면 얘를 미분하면 XT가 되죠. 2파이 XT가 되죠.
그래서 주파수는 F는 XT가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바로 우리 신호가 주파수에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FM 신호라고 합니다. FM 신호라고 합니다. 하나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코사인 2파이 F의 T의 제곱이다. 자, 이 신호의 주파수는 뭘까요? 이 신호의 주파수 여기 나온 얘기대로 똑같이 미분을 해줍니다. 이 안에 거를 미분을 해주면 미분을 해준 후 2파이로 나눠주죠. 그러면 프리퀀시란 거는 주파수가 EFT가 되겠죠. EFT가 됩니다. 즉 주파수가 계속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파수가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인데요. 그래서 하나 지금 뒤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만은 기억을 해두고 싶은 게 2파이 곱하기 F 곱하기 T의 제곱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시간이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증가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신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신호는 상당히 실제로 많이 쓰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서도 이 개념이 계속 나올 것이므로 지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에 나온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